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금부터 임대 보증금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설명하는 저번 강의에서 예수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공제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실제로 내가 현금으로 받는 건 190만 원이더라. 차이 나는 10만 원만큼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한테 예수할 때 예수금으로 대변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걸 납부할 때 차변으로 다시 보내서 여러분들 분계하면 된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관련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 급여 2,000원 지급할 건데 4대 보험료 등 해서 500원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할 거네요. 대변에 나간 거 뭐예요? 현금 나갔는데 얼마로 나가죠? 2,000원에서 500원 제외한 금액 1,500원으로 나갈 거고요. 급여 주기로 한 거, 급여 차변의 비용이에요. 2,000원만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차변에 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안 떼고 싶었는데 나라에서 떼라고 한 거니까 공제한 금액 예수금으로 둘 거고 500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 발생. 자, 예수금은 부채거든요. 부채 증가.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 감소의 회계 판례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종업원 급여 2,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500원 제외한 나머지 어떻게 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지급했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1,500원 나올 거고요. 차변에 급여죠. 차변에 급여 나 원래 2,000원 주기로 한 거야. 자, 대변에 차이 나는 부분 소득세,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500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대변에 가지고 있던 예수금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 등 500원 어떻게 현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에 현금, 차변에 원래 대변에 있던 예수금 이제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이 차변에 왔고요. 얘 부채잖아요. 부채인데 차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 현금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제예요. 소득세 등 500원을요. 이번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돈 나간 거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500원 적어주실 거고요. 이 소득세 등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죠.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보내줄 거예요. 부채가 감소됐고요. 자산이 증가했네요. 자, 당좌 차월입니다. 거래은행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해서 그 금액까지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우리가 당좌수표 발행할 수 있는데 한도 초과된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혹시나 이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가수금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이 입금되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며 원인이 밝혀지면 우리 어떻게 해? 대체 분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별표 칠게요. 가수금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시점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자비익과 대체 분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제가 현금이 생겼는데 원인을 몰라요. 가수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수금이 뭐냐? 외상매출금이던데? 라고 한다면 이제 없애줘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차변에 가수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대체 분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가수금으로 잡았는데 기말까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차변에 가수금,
차변의 가수금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의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설명이었고요. 회계 처리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1,000원이 원인을 알 수 없대요. 자, 일단 통장에 돈 들어왔으니까 회계 처리 하셔야 돼요. 차변에 보통예금 1,000원입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쓰는 계정 과목 가수금이 되겠네요. 자산이 증가했는데 반대로 부채도 증가했죠. 자, 대변에 있어요, 여러분. 발생하면 대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금액 알고 보니까 뭐였다? 거래처 A의 매출을 위한 계약금이었다라고 하네요.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이 됩니다. 부채가 감소되죠. 자, 근데 원인 뭐라고 했죠? 거래처 A의 매출을 위한 계약금이래요. 내가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선급금인가요? 선수금인가요? 선수금, 부채가 되겠네요. 자, 앞에 1번 문제와 2번의 회계 처리가 지금 연동되는 건데 결국엔 뭐냐면 차변에 보통예금 두 개를 더하면 대변에 부채 대변의 선수금이죠. 자, 지워볼게요. 자, 대변의 선수금. 대변의 선수금. 자, 이런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계약금이더라. 이게 최종 분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정리하면. 자, 그 다음에 선수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았을 때 쓰는 거다. 반대 계정 선급금이 있었죠.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나한테는 현금이 생겼고 계약금은 선수금 부채죠. 부채로 대변에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원을 뭘로 받았나요? 자기합수표로. 자, 자기합수표 계정 과목 뭐였죠, 여러분? 현금이었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저는 생겼고요. 대변에 계약금, 선수금으로 두시면 되겠죠. 부채가 증가하네요. 현금은 자산이 증가하죠. 자, 두 번째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2,000원에 매출했어요. 매출했고요. 먼저 받은 계약금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원 어떻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매출했다. 그럼 우리 대변에 상품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매출을 딱 대변에 상품 매출로 가져가는데 금액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받았어요? 저는 현금 받았어요. 자, 현금 그래서 딱 차변에 가지고 올 건데 금액 얼마죠? 1,500원입니다. 현금 1,500원. 자, 그리고 계약금이래요. 자, 계약금 먼저 받은 돈이잖아요. 선수금으로 대변해 뒀는데 이제 내가 상품 매출하면서 얘도 매출 다 줬으니까 저는 계약금을 받았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차변에 선수금 500원입니다. 자, 선수금은 부채죠. 부채의 감소. 자,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의 발생입니다. 두 번째 분계 볼게요. 상품을 2,000원에 매출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외상으로 했대요. 자, 내가 매출 나오면 무조건 대변해보다 상품 매출 2,000원이다. 그런데 먼저 받은 계약금은 뭐예요? 선수금이에요. 원래 어디에 있었죠? 처음에 받았을 때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이제 차변으로 갈 거다. 선수금 500원이면서 부채가 감소합니다. 근데 상품 매출하고 외상이래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00원.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기 차입금이고요. 설명드렸다시피 차입금 돈을 빌려온 건데 만기가 1년 이내에 우리가 도래를 해서 이걸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쓸 때 단기 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내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1,000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대요. 자, 그런데 중요 포인트는 1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변에 뭐 현금을 두실 거고요. 내가 현금 빌려온 거니까. 그리고 대변의 차입금인데 어떤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두겠습니다. 현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고요. 대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예요. 유동부채,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1,000원을 차입했어요. 돈을 빌려왔는데 어디에 돈이 생겼냐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네요. 저한테 생긴 거 뭐죠? 통장으로 돈 들어온 게 생긴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요. 차입금. 차입해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부채잖아요. 차입금이 되겠고요. 6개월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 부채 증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입금 상환할 때 보도록 할게요. 단기 차입금 1,000원을요 이제 현금으로 상환 갚았대요. 가지고 있던 현금 다시 돌려준 거죠. 대변에 현금이 올 거고요. 단기 차입금 원래 어디 있었죠? 앞에서 대변에 있었어요. 발생할 때 이제 감소해야겠죠. 차변으로 보내줄 겁니다. 자, 얘는 부채잖아요. 부채가 감소하면서 더불어 자산, 현금까지 감소하는 회계의 거래 8요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 차입금. 자, 6개월 이내에 상환할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0원입니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우리가 이체해서 갚았어요. 상환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 상환했기 때문에 없어졌겠죠. 줄었을 거예요. 대변에 보통예금 두시면 되고요. 얘는 자산인데 대변으로 갔으니까 감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기 차입금 원래 대변에 있던 건데 이제 상환했기 때문에 없애줘야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 1,000원, 부채의 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 자, 그 다음 장기 차입금인데요. 단기 차입금과의 차이점은 1년 이내에 우리가 대금을 상환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자, 그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돈을 빌렸다. 그럼 차입금인데 3년 후기 때문에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0원이요. 현금으로 차입했대요. 자, 내가 현금 생겼어요. 차변에 현금이고요. 차입하면 대변의 차입금인데 얘는 3년이기 때문에 장기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은 자산이죠. 자, 장기는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죠, 여러분. 자, 두 번째. 1,000원을 차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보통예금에 돈이 1,000원이 들어왔는데 차입했어요. 그래서 차입금이구나 알겠는데 만기 언제냐고 봤더니 2년 후라고 하네요. 자, 통장에 돈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이다. 자, 대변에는 차입금이긴 차입금인데 장기 차입금이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차입금 상환하는 회계처리 볼 건데요. 차입금 대변에 있었나요? 차변에 있었나요? 대변에 있었어요. 상환하니까 갚았으니까 없애주려면 차변으로 보내겠죠. 장기 차입금 1,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될 거고요. 차변에 대변에 있던 거 없애줘야 되니까 장기 차입금 두겠습니다.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되겠네요. 두 번째, 2년 후에 상환하기로 한 차입금 1,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대요. 갚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보통예금의 금액인데 갚았기 때문에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없애줄 거예요.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차입금은 원래 대변에 있었어요. 이제 갚았으니까 없애줘야 되죠. 장기 차입금 1,000원, 부채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반복 학습 같은 느낌으로 회계 처리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임대보증금. 자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인일 때
우리가 빌려주는 사람 입장일 때, 자, 그럴 때 받은 보증금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임대해줬기 때문에 뭐가 된다? 내가 임대인이 된다. 보증금 1,000원을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나한테 생긴 건 뭐? 현금이죠. 자변의 현금, 자산 증가. 자, 뭐 왜 받은 거죠? 보증금. 근데 어떤 보증금? 임차인가요? 임대인가요? 임대죠. 왜냐면 내가 임대해줬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 1,000원이고요. 얘 부채예요.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와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 기계장치를 2년 동안 임대해주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기계장치 나왔으니까 기계장치에 동그라미 쳐줘야지, 그런 게 아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한국말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임대해주기로 하고 계약금도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자,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보증금인데 어떤 보증금? 임대해주고 받은 보증금, 임대보증금,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대보증금 상환이죠.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보증금 다시 돌려줘야 돼요. 첫 번째, 임대계약 만료로 이 보증금 1,000원을 현금으로 반환 돌려줬대요. 가지고 있던 현금 차변에 있었는데 대변으로 보내줄 거죠. 자산의 감소가 될 거고요. 자, 임대보증금 원래 발생할 때 어디에 있었나요? 대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자, 제가 계속 발생할 때 어디에 있었냐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요. 내가 없애주려면 반대 계정에 그 계정 과목이 한 번 더 와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돌려주면 저한테는 이제 임대보증금 없는 거잖아요. 차변에 임대보증금 대변에 있던 거 가져오는 거고 얘가 부채였죠.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임대계약 만료로 보증금 1,000원을 어떻게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가지고 있으면 차변의 보통예금인데 돌려줬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이 가죠. 자산의 감소가 될 거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우리가 받았을 때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려줄 거니까 차변으로 임대보증금 가면 되겠죠. 부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많은 것을 풀어봤어요. 그렇죠? 부채는 이제 두 챕터로 모두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전산회계 2급에서 출제되는 문제만 부채에 넣어뒀고 제가 관련 회계 처리 예제해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영상 돌려보셔야겠죠?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학습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동영상을 짧게 촬영하고 있어요. 동영상이 길면 보기가 힘들죠. 네, 보기가 싫어지죠. 짧게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짧게 보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아무래도 이론도 실기도 다 모두 다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